이슈토크입니다.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사물 전반을 들여다보는 부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특히 올해는 주요한 지역의 의제가 많은 만큼 부산시 의회 감시 또 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요.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지방자치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마무리가 일단 됐습니다. 먼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제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에서 이제 행감 시작 전에 의제를 좀 제안하고 다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당부도 이제 했었습니다. 네네.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평가해 볼 때는 이제 저희 단체는 이제 각 위원회에 다 모니터링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자면은 이제 좀 생각보다 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이나 언론에 좀 관심이 부족했다.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동남권 신공항이라든지 큰 이슈에 이제 묻혀서 그런다고 생각도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가 좀 이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팀플레이를 정하고 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달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행감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. 부산 시민단체들이 사실 자체 선정한 의제 목록을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. 시민단체가 선정한 의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행감에 반영된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. 네, 저희 단체는 이제 부산 공공성연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안, 그 다음에 난개발 대책, 그리고 지역화폐 동백전 등등 해서 25개 의제를 이제 제안했었습니다. 네. 이 중에서 난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북항 재개발, 롯데타워 이슈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졌고, 네.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제 동백전 문제가 더 뜨겁게 다뤄졌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뜨겁게 다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급해 주신 이 부산 롯데타워 사업에 대한 질타가 또 쏟아졌습니다. 20년 넘게 좀 지지부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명이 지적을 했는데요. 본래 이제 롯데가 당초 그 중앙동에 관광과 체험 시설을 좀 위주로 좀 그 건물을 짓겠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지금 이제 추진이 되지 않고 백화점 등만 들어와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이 의원들이 이거 왜 이렇게 끌고 있느냐, 롯데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,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, 특별히 또 롯데가 그 지금 호텔 등으로 건립하겠다고 이제 약속한 그런 건물들이 소위 말해서 생활형 숙박시설, 그러니까 레지던시라 해서 실질적인 그 주거용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. 그러려고 지금 계속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좀 그 지적이 많았었습니다. 네,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날선 지적들, 비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잘못된 행정의 사례로 꼽히면서 좀 특혜 논란이 있었던 부분 중 하나는 해운대 운촌 마리나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? 이제 운촌 마리나는 이제 환경훼손, 특혜, 사업자에 대한 특혜성이 시비가 이제 있는데요. 이 부분은 그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일전에 그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던 사안입니다. 네네. 근데 이게 5년 전에 이 해수부가 본 사업을 이제 공모 선정할 때 부산시가 그 문제점을 좀 이렇게 던져줬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산시가 해수부에 공문을 보냅니다. 네네. 그 사업자 선정 바로 직전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 민간 사업자하고
이 사업 시행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냅니다. 그거 공공 지자체에서 그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사업자 선정에 큰 그 플러스 점수를 주게 되거든요. 네네. 그런 결과로 이 업체가 민간 업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혜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뭔가 밝혀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아까 북한 재개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북한 재개발은 지금 알다시피 그 1단계 지구에서 초고층 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. 네네네. 이 건물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동구청, 동구 주민들, 시민단체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이것도 취소돼야 된다. 조망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라고 네네. 공공성을 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업 시행자는 요지부동이고 또 부산시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까? 의원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 지으려고 하는 업체를 선정했느냐. 좀 그거보다는 공공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시설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. 어쨌든 의원들도 시민들과 조금 의견이 비슷하게 일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도 하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.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그 공공병원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예타 네. 면제가 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고 또 이제 시민사회 일부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실제 이제 부산은 공공의료 수준이 되게 취약하고 전국 최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또 민선시장 7기 공약으로 또 침례병원 공공병원 공약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게 지금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부산 의료원 등의 병상이 부족한 현상이 있고 급기야는 대구로 환자를 이송하는 이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좀 속도를 내서 어떤 협의, 뭐 행정 절차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실제로 부산시의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? 부산시는 뭐 원론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저희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좀 그런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약간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좀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안도 다뤄졌는지 궁금합니다. 아까 그 시의회에 이런 의제들을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내기도 했었는데 다뤄졌습니까? 네, 이제 일부 다뤄졌긴 했습니다만,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. 저희들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코로나19 행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다봤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일부 뭐 어떤 주제와 의원회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저희 단체에서 코로나19 의제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은 어린이, 노인 등의 어떤 돌봄 공백 문제, 또 중소상공인과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 이제 어떤 이유로 문화예술 부분의 여러 가지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줄 것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일부만 이제 좀 다뤄졌던 면이 있습니다. 특별히 연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런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할 때 저희들은 이제 이것이 지역 순환형 경제와 맞물리려면 동백전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재난지원금의
대상에서 빠진 여러 뭐 그 어떤 이주민이라든지 노숙자, 유학생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했으나 시의회에서는 뭐 좀 제대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구체적이게 다뤄지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네, 그 코로나19가 뭐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이고 네네. 계속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예외가 아닐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올해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.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인데 예, 그런 부분에서는 좀 눈에 보이는 대책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. 네, 동백전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동백전이 예산 소진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이전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? 동백전 문제도 이제 아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뜨겁게 다뤄졌는데요. 네네. 일단은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백전이 지역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에서 돌고 돌아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네네. 좀 너무 단편적인 접근은 안 된다. 뭐냐면은 부산시는 이제 캐시백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데만 매몰돼서 네네. 중앙정부 예산만 따려고 하는데 매몰돼 있다. 그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동백전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 운영 대행사 문제입니다. 네. 올해 첫 해 동백전 운영 대행사는 KT라는 대기업에서 맡았습니다만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약속했던 어떤 그 사업 제한 계획을 상당 부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백전에 어떤 캐시백 말고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부산시는 내년도 사업 시행자를 또 선정한 절차에 들어갔는데 네네.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 시행자 선정에 앞서서 올해 사업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선정해야 된다 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저희들의 요구에 좀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올해 사업 시행자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보다는 일단 또 내년에 사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부분 시행자 선정에 조금 더 몰두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동백전을 좀 다양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의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? 다른 지역에서는 보면 이제 동백전과 연동해서 그 공공 배달 앱 또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. 네네. 그런 것 포함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동백전 플랫폼은 너무 기능이 약합니다. 거기에는 이제 이용하는 시민들과 가맹점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네. 어떠한 부가 서비스나 부가 혜택, 그다음에 어떤 활성화하기 위한 그 콘텐츠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동백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일반 그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가입을 해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또 자기들이 스스로 또 개발한 이런 서비스 네.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부산시 체육회 관련 감독 부실 문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. 체육회 부분도 뭐 다뤄졌는데 이제 저희들이 뭐 집중적으로 뭐 모니터를 한 의제는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체육회 뭐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 네네네. 포함해서 매년 그리고 매 의회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. 지적에 비해서는 개선이 좀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의회의 좀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지적된 부분이 개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따갑게 좀 지적하고 또 개선책을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네. 그냥 연례적으로 지적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냥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. 제대로 된 개선책도 나와야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행정사무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, 또 해주셨죠.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일반 정례나 임시회하고는 다르게 소위 말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렇다면 감사 성격에 맞게 정말 문제점을 파헤치고 또 다시 또 재질의하고 그래서 대책을 이끌어내고 네네. 또 문제가 있다면 고발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돼야 될 텐데
좀 다른 회의하고 차별성 찾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매번 행정사무 때마다 이 부분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시 전에 좀 자료를 요구를 하고 미리 검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진행되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? 실제로 그랬습니까? 네, 이제 물론 그 일부 위원회나 의원들이 정말 자료 준비를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팀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따져 묻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. 네네네.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의원들도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사전에 준비 없이 들어와서 그 행감장에서 이제 계속 그 집행부에게 질문을 하고 마치 행감장에서 이제 공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정말 좀 준비 안 된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. 네, 많은 의원들이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좀 새로운 이슈 발굴이 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방금 조금 전까지 이야기 나왔던 이슈들 외에 또 새로운 이슈들이 있었습니까? 예를 들면 이제 그 동백섬의 그 더베이 101 부분에 네네. 대해서 짚은 의원이 있습니다. 지금 그 시설이 그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다. 네네. 그러나 이 부산시 조례라는 것은 문화재 차원의 문화재 지역에서 그 문화재 차원에서 조세 감면을 해주는 것인데 잘못된 지금 근거를 가지고 특정 그 민간 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. 이 부분은 개선해라. 이런 내용은 사실은 언론이나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짚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발굴해낸 그런 참신한 어떤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부분은 정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인데 참신한 지적이었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. 조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많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. 올해 마지막. 어쨌든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제 뭐 의제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뭐 좀 몇몇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있고 정말 시민들이 다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그 회의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 방역이 정말 좀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네. 어떤 위원회에는 한 회의장에 거의 80명 가까운 그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이 출입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, 방역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. 부산시나 시의회가 특히 이런 코로나19 방역에 좀 둔감하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개선점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번에도 실제로 전담에서 그런 이 체온을 관리하고 뭐 방명록을 작성하긴 했지만 전담 인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방역에 조금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저도 남은 정례 기간 동안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부산시와 시교육청 예산의 심사 방향은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? 이제 매년 뭐 예산 심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뭐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인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서 또 코로나19의 어떤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만큼 당연히 코로나19 대책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투입 예산에 대한 그 어떤 불효불급한 예산,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에 대한 그 어떤 점검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그 예산을 잘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예산에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의회의 어떤 그런 감시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의회 제대로 된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예산안 심사,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남은 만큼 마지막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좀 제대로 된 감시, 견제 역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